지금은 메타버스가 특별한 서비스, 눈에 띄는 기술이지만 우리 생활 전반에 메타버스가 스며들고 나면 메타버스란 단어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그리고 곧 상용화할 기술들이 우리 삶과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하면서 우리 삶을 다채롭게 바꾸고 난 뒤에 말이죠. 메타버스는 Z세대가 아니라 모든 세대에게 하나의 생활이자 일상이 될 것입니다. 메타버스란 단어 자체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은 줄어들었을지 몰라도 생활 곳곳에 메타버스가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도 뛰어들고 있습니다. 에이 저게 뭐야? 게임 아니야? 이렇게 거리를 두던 어른들조차 자신이 메타버스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이 우리는 그 세상 속에 자연스럽게 편입될 것입니다. 스마트폰은 절대 안 쓰실 것 같던 우리 부모님도 지금은 능숙하게 터치스크린을 다루며 잠금을 해제하고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보내오듯 말입니다. 변화하는 세상을 만나는 가장 빠른 길, 내 방에 앉아 다른 이들의 삶을 경험하는 가장 쉬운 방법, 여러분의 감성, 지성, 품성, 그리고 호기심까지 가득 채워줄 만만한 책.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컨텐츠 프로듀서 이진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릴 적 학교에 가기 싫어서 이불 속에서 나오지 않고 뒹굴뒹굴하면서 내가 2명이면 좋겠다. 1명은 학교에 보내고 1명은 계속 이불 속에서 잤으면 좋겠다.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나요? 많이들 해보셨죠? 네. 그땐 이런 생각이 정말 그저 말도 안 되는 생각인 허황된 생각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상당히 세상의 기술이 달라지고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집에 앉아서 화면 속 사무실로 출근을 하고 유명 걸그룹의 버추얼 팬 사인회가 1억 명씩 모여들고 미국의 대통령은 한 게임 속 화면에서 선거 유세를 했습니다. 내가 2명이 아니라 10명도 될 수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메타버스 세계 속에선 말이죠. 현실 속의 나와 가상의 나, 그리고 기성세대에게는 조금 어렵고 혼란스러운 온오프로 만들어지는 세계이긴 하지만 앞으로 변해가는 세상에 우리가 맞추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어떤 필연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 번쯤 꼭 점검하고 이해하고 공부해야 될 게 메타버스라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 메타버스 입문자들이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책을 쓰신 티타임즈 이재원 기자님 모시고 메타버스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네, 기자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네, 오늘 잘 쉽게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티타임즈의 이재원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항상 독자들이 읽고 싶게 하는 부분을 구절을 뽑아서 책으로 읽어달라고 부탁을 드리곤 하는데 이 구절을 특별히 뽑은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이제 많은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다들 그래서 메타버스가 뭐야? 혹은 그죠. 시컨 듣고 나서. 네. 근데 이게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꾼다는 거야?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좀 의심을 하시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고른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버스가 우리 삶에 녹아들어서 결국에는 우리 삶을 바꿀 것이다라는 걸 좀 어필을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사실 여전히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기술 하나가 어떻게 삶을 바꿔?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그렇다면 저희 잠깐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를 생각을 해볼게요. 네네. 제 기억으로 아이폰이 한국에 처음 들어온 게 2011년도쯤인데 그때 당시에 아이폰 막 사는 분들을 저희가 보는 시선이 와 되게 얼리 어답터구나 아니면 너 되게 유행을 쫓는다 혹은 좀 나쁘게 보시는 분들은 너 되게 과소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되게 비쌌으니까. 네. 근데 그때 아이폰이 강조했던 게 인터넷이 되는 핸드폰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다들 의심을 한 거죠. 왜 이만한 핸드폰으로 우리가 인터넷 해야 되냐. 집에 가면 컴퓨터 있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딱 10년 지났죠. 지금 어떤가요? 스마트폰으로 정말 많은 걸 하죠. 뭐 장도 보고 음식도 시켜 먹고 택시도 부르고. 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스며든 네, 거죠. 정말 스며드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은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게 뭐야라고 할 수 있지만 언젠가는 스마트폰처럼 우리 삶에 녹아들어서 우리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기술이 될 거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네. 이 책을 쓰시게 된 저희가 기자님을 모시게 된 이유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책이 사실 많이 나왔습니다. 앞에. 네, 예, 맞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쉽게
그리고 시청자들이 누구나 전 국민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실 분을 찾느라고 기자님께 연락을 드리게 됐었는데 이 책을 이렇게 정리하게 되신 이유는 뭘까요? 책을 제가 2020년 12월쯤에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메타버스와 관련된 콘텐츠를 처음 업로드를 했어요. 아, 네. 그때 국내 메타버스 관련된 콘텐츠가 유튜브에 한 3, 4개밖에 없었으니까 좀 빨리 올렸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신선한 소재니까 다들 관심을 주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한 2달 정도 있다가 친구들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네네네. 이제 회사에 다니는 친구들이 야, 재원아, 내가 회사에서 메타버스 관련해서 뭐 기획을 하라는데 네. 그거 공부하려고 유튜브 보다 보니까 네가 나오더라. 근데 메타버스가 도대체 뭐냐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물론 제가 설명을 잘 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때 제가 느낀 게 첫 번째로는 기업들이 메타버스에 관심이 굉장히 많구나. 그럼요. 네. 그리고 많죠. 두 번째는 메타버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어려운 개념이구나 이런 네네, 생각이 들어서 맞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혹은 취재를 하면서 느낀 점들 그리고 배운 네. 점들을 최대한 쉽게 전달하는 책을 하나 써보자 이런 생각을 네, 해서 작성을 네, 하게 네. 됐습니다. 오늘 되게 기대되는 그렇게 충분히 공부하고 알기 쉽게 정리한 거라서 강의가 더 재밌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감사합니다. 듭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티타임즈의 이재원 기자입니다. 네, 저는 오늘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러 나왔는데요. 메타버스 세계 전체를 이야기하면 너무 시간이 부족할 것 같기 때문에 메타버스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개념과 메타버스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오해에 대해서만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글로벌 IT 기업들의 수장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전 세계에서 반도체 중에서도 그래픽 반도체를 가장 잘 만들고 가장 많이 만드는 회사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보겠습니다. 바로 메타버스가 오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강렬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메타버스가 온다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된 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메타로 회사의 이름을 바꿨죠. 페이스북의 CEO인 마크 저커버그의 말입니다. 페이스북의 미래는 메타버스에 있다. 자, 페이스북이 어떤 회사인가요? 전 세계 2억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SNS 플랫폼이죠. 사람들은 그 안에서 서로 소통하고 친구를 사귀고 친구와 대화를 하는데 이런 회사에서 우리의 회원들이 결국에는 메타버스로 다들 이동을 해서 그곳에서 사람을 만나고 사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컴퓨터에 모두 깔려있는 윈도우즈를 만든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CEO의 말도 보겠습니다. 우리는 메타버스라는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잘하는 게 또 업무용 프로그램을 잘 만들거든요. 엑셀이라든지 PPT, 파워포인트라고 하죠. 그리고 워드 이런 것들을 잘 만드는데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준비하는 것이 바로 업무용 메타버스거든요. 업무라는 게 사실 우리 삶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차지하잖아요. 우리 삶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업무까지도 모두 메타버스로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보자면 글로벌 IT 기업들 모두가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 소통하고 일하고 이런 부분들이 모두 메타버스로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메타버스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메타버스란 단어 이제 신문 기사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사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거기선 설명하는 게 3D 아바타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가상세계다. 이런 식으로 많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자, 우선은 오늘은 메타버스라는 그 단어를 반으로 쪼개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메타버스, 메타와 유니버스로 나뉠 수 있습니다. 메타라는 말은 영어로는 beyond, 뭔가를 뛰어넘다, 초월하다는 뜻의 그런 접두사이고요. 그리고 뒤에 버스는 유니버스, 우리 뭐 세계죠. 현실 세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둘을 조합하면 초월 세계다. 이렇게 되죠. 직역하면. 자, 그럼 뭐를 초월했다는 걸까요? 바로 현실 세계를 뛰어넘었다. 가상 세계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영화에서도 메타버스 영화라고 소개가 되는 레디 플레이어 원이나
매트릭스를 생각해 보면 다들 사람들이 몸은 지구에 있지만 뭔가 정신은 다 가상에 가 있는 그런 게 많죠. 자, 그런데 메타버스를 그냥 가상세계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부터 오해가 발생을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살면서 아는 가상세계 사실 뭐일 것 같으세요? 게임이잖아요. 근데 게임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게임 중독이라는 얘기도 많이 있고 또 뭐 가상세계에 사는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그냥 가상세계니까 결국 게임 아니야? 이렇게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혹시나 가상세계를 그대로 받아들이신다고 해도 또 문제가 하나 생기는 게 이거 메타버스 서비스입니다. 혹은 메타버스입니다. 라고 해서 많은 서비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완전히 현실과는 다른 가상세계여야 할 것 같은데 또 어떤 서비스들은 뭐 그냥 IT 기술 조금 덧붙인 것 같은데 이것도 메타버스 서비스라고 하고 메타버스 혁신이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오해가 모두 섞여서 메타버스도 결국 마케팅 용어구나. 이거 다 서비스 팔기 위해서 그냥 갖다 붙이는 거구나. 이런 오해들을 하게 되십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메타버스라는 것은 결국 우리 삶에 녹아들어서 결국 우리 삶을 바꿀 기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풀고 조금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오해를 푸는 방법은 이 해석을 제대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 메타가 초월이라는 뜻은 변함이 없고 유니버스도 세계, 현실 세계라는 뜻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거를 초월하느냐를 다시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초월한다는 게 우리가 지금 발딛고 있는 이 현실을 그대로 초월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가 현실에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만을 IT 기술을 통해서 좀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 결국에 우리는 현실에 살고 있지만 그런 시공간적 제약을 벗어나서 우리가 상상하던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세상이 메타버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우선 시간적 제약을 볼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 미국에 있는 가족과 뭐 언제든지 얘기를 하고 뭐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직접 미국에 가려면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10시간 이상, 12시간은 걸리잖아요. 하지만 메타버스 세상에서는 아바타를 통해서 만나면은 그래도 조금 현실감 있게 직접 만나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시간을 초월해서 만날 수가 있고 공간 역시도 요즘 여러 명이 모이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조금은 완화가 됐지만. 그렇지만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좁은 공간에 수천만 명이 한 번에 모여서 같이 콘서트도 즐기고 그런 공간의 제약 없이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리는 메타버스의 정의를 조금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의 그림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입니다.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완전히 대립하고 있는 상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다시 우리가 정의를 해보면 메타버스란 현실 세계와 가상의 요소들이 실감 기술이라고 불리는 메타버스 기술을 통해서 뭔가 상호작용을 하고 조금 더 현실 세계로 넘어와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세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메타버스에 열광을 할까요? 사실 이 메타버스라는 것 자체가 1992년에 나온 단어예요. 굉장히 오래됐죠. 거의 한 30년이 된 단어인데 당시에 닐 스테븐슨이라는 소설가의 스노우 크래시라는 SF 소설에 나온 배경이 바로 메타버스였습니다. 거기도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대로 사람들이 침대에서 자다가 일어나면 이런 고글을 쓰고 가상세계에 접속해서 돈도 벌고 뭐 일도 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그런 내용인데 그 이후로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과 또 굉장히 그런 세계를 만들어 보겠다는 시도들이 있었어요. 2000년도 초반까지도 굉장히 많은 시도가 있었는데 대부분 실패했는데 지금 2020년 그리고 2021년이 돼서 이 메타버스가 갑자기 이렇게 붐업이 된 겁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시대적 배경입니다.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크죠. 2020년 3월쯤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크게 확산을 하면서 전 세계가 봉쇄가 됐죠. 아무도 이동하지 못하고 가족끼리도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만나고 싶고 그냥 전화하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니까 여전히 만나서 뭔가 실제감을 좀 느끼고 싶고 그래도 누군가 내 앞에 있는 것 같은 걸 느끼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메타버스에 점점 빠져들게 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적 배경이에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1992년부터 메타버스가 등장을 하고 끊임없이 그 세상을 만들어 보려는 노력은 있었지만 항상 실패했다. 왜 그러냐면 우선은 첫 번째로 그래픽 기술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이 메타버스 세상, 메타버스 세상, 가상세계라는 거는 그래도 우리가 들어갔을 때 뭔가 좀 현실감이 있고 내가 진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야 하는데 옛날의 그래픽 기술은 굉장히 사실 부족하죠. 옛날의 그래픽 기술들은 지금과 비교하면은 야, 이거는 딱 봐도 컴퓨터 그래픽이네. 이거는 그냥 컴퓨터네. 이렇게 느껴졌는데 요즘은 영화 보면은 컴퓨터 그래픽이 거의 뭐 진짜 사람같이 만들고 진짜 물처럼 만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래픽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지금 메타버스가 떠오를 수 있게 되는 배경이 됐다는 게 하나 있고 또 통신 기술도 있습니다. 이제 4G, LTE를 넘어서 5G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 메타버스 공간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전송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메타버스 세상에서 한 발자국 이동했는데 앞에는 아직 이게 전송이 안 돼 있으면 그냥 껌껌한 공간을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럼 다 아무도 안 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5G 기술이 오면서 그런 속도를 맞춰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가 다시 떠오르는데 많이 도움이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감정적 배경 혹은 경험적 배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많은 전문가분들, 소위 교수님들을 제가 취재하면서 배운 부분이긴 한데 요즘 세상을 망가진 세상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각종 불평등, 최근 부동산 문제라든지 뿐만 아니라 그리고 격차들이 점점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뭔가 그런 불평등을 조금 피곤해 하시는 분들, 아니면 불평등이 좀 지치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평등하고 내가 가진 아이디어를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메타버스 세상으로 감정적인 이유로 넘어간다.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는 유튜브라고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그전까지는 우리가 뭔가 내가 아이디어가 있어도 뭔가 내가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걸 남들한테 공유하는 게 쉽지 않았잖아요. 블로그라든지 그런 게 있긴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뭔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은 거의 유튜브가 처음인 것 같은데,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다들 내가 아이디어만 있으면 인기를 얻을 수 있고 또 그 세상에서 유명해질 수 있구나 라는 경험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가지고 다시 메타버스로 가서 뭔가 자신의 꿈을 펼치는 그런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메타버스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엔 메타버스에 좀 접속하는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을 보면 현실과 가상을 연결해주는 그런 기술이 있었죠. 그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세계가 메타버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기술을 통칭해서 확장현실 기술, Extended Reality, XR 기술이라고 부르는데, 많이 기사에서도 XR 바탕에 무슨 사업을 진행한다, 정부에서 XR 투자에 얼마를 투입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가상현실 기술, 메타버스 기술을 모두 통칭하는 것이 바로 XR입니다. 자, 그 중에서 AR 기술, MR 기술, VR 기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좀 복잡하죠. 하지만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현실을 기준점으로 잡고 가장 반대편에 있는 것을 생각하면 바로 VR 기술입니다. 보통 우리가 가상현실 생각하면 뭔가 이런 고글, 안경 쓰고 막 하는 사진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게 바로 VR 장치인데, 이 VR은 현실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실을 완전히 차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글을 쓰고 이런 가상현실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VR 기술인데,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각종 VR 요즘 게임 같은 것도 많이 나오는데 완전히 나 혼자 이렇게 서 있고 저 혼자 서 있고 주변은 완전 어두컴컴한데 반대편에서 뭐 박스 같은 게 막 날아오면 그거를 깨부수는 그런 게임도 있고, 아니면 의자는 그냥 의자에 앉아 있는데 VR 세계 속에서는 롤러코스터를 제가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의자가 흔들리면 그냥 밖에서 볼 때는 그냥 사람 혼자 흔들리고 있는데 저는 이걸 쓰고 있는 저는 막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그런 기분이 드는 그런 것들이 바로 가상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강현실, 이건 가장 현실에 가까운 기술인데요. 말 그대로 현실에 증강된 정보들, 현실을 조금 더 증강해준다. 이게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각종 정보들을 현실 위에 보태주는 기술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아직 경험을 많이 해보지는 못했는데 영화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기술이거든요. 영화에서는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기술, 정확하게.
혹시 아이언맨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이언맨 보면 딱 헬멧을 쓰면 그때부터 이 눈 부위에 앞이 보이면서 적을 딱 만나면 적의 정보, 약점 뭐 그런 게 다 뜨고 또 아군을 만나면 이 사람이 어디를 다쳤는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는지가 인공지능 비서가 눈앞에 다 보여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현실을 보고 있지만 그 현실에 필요한 정보들을 조금 증강해서 보여주는 기술, 그거를 AR 기술이라고 합니다. AR 기술의 좀 대표적인 거로는 2016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포켓몬고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스마트폰으로 하는 게임인데 스마트폰을 들고 그 게임을 실행하고 이렇게 여기 스튜디오도 괜찮고 아니면 길거리에 나가서 길거리를 비추면 그 길거리에서 갑자기 포켓몬스터가 나와요. 네, 스마트폰 화면에 나오는 거긴 하지만 근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죠. 스마트폰을 보면 다시 있고 마치 귀신처럼 그런 기술이 바로 AR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합현실은 AR과 VR의 그런 장점만을 좀 합친 기술인데요. 우리가 현실 속에서 뭔가 작업을 할 때 눈앞에 가상의 것들을 띄워서 예를 들면 이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굉장히 잘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공개한 영상을 보면 의사가 이런 장치를 쓰고 수술장에 들어가요. 그럼 환자가 이렇게 누워 있으면 그 장치를 쓰고 몸을 보면 환자의 장기 상태가 그대로 눈앞에 VR로 통해서 구현이 됩니다. 그럼 이걸 돌려보기도 하고 아니면 이 부분을 수술했을 때 이 부분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혹은 생기지 않을지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메타버스 기술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에 접속하는 기술 이렇게 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는 알아두시면은 앞으로 뭐 신문 기사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메타버스와 관련된 자료들을 보실 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메타버스 세상의 특징에 대해서도 네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총 네 가지. 오픈월드, 샌드박스, 아바타, 그리고 창작자 경제. 이렇게 있는데 뭐 영어도 섞여 있고 이게 좀 정신이 없습니다만 오픈월드는 말 그대로 열려있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가상세계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보통 게임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보통의 가상세계 안에는 룰이 있습니다. 게임엔 룰이 있죠. 항상 어디로 어디까지 이동을 해라. 혹은 어디에 가서 뭐를 처치하고 뭐를 획득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항상 목표를 줍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완수하지 않으면 그 게임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아닌 게 되는 거죠. 근데 오픈월드, 메타버스 세상에서는 그런 제약이 없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마음대로 가고 내가 올라가 보고 싶은 곳이 있으면 올라가 보고 열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열어보고 그런 이동의 자유가 보장된 세계가 메타버스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샌드박스예요. 이것도 직역하면 모래상자 이렇게 되죠. 우리 어릴 때 놀이터 가면 모래상자 있잖아요. 뭐 상자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모래밭에서 뭐 두꺼비집 만들기도 하고 모래성 쌓기도 하고 또 하다가 잘 안 되면 그냥 망가뜨리고 다시 평평하게 만들어 놓고 집에 가고 또 다음날 와서 놀고 그런 것처럼 메타버스 세상도 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내가 만들고 싶은 게 있으면 자유롭게 만들어 보고 또 그냥 지우고 싶으면 지우고 그럴 수 있는 창작의 자유가 보장되는 그런 세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바타인데요. 이거는 사실 모든 메타버스 서비스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메타버스 서비스에서는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특징이기 때문에 제가 포함을 시켰어요. 우선 아바타는 메타버스 세상에서는 또 다른 나입니다. 아바타가 메타버스 세상에서 살고 저는 현실에서 조종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바타를 통해서는 메타버스에서 내가 되고 싶은 게 될 수 있어요. 뭐 제가 메타버스 세상에서는 여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지금은 양복을 입지만 메타버스 세상에서는 제 아바타는 막 가죽 바지를 입을 수도 있고 치마를 입을 수도 있고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 내가 표현하고 싶은 가치, 그리고 내가 표현하고 싶은 기분 모든 것을 아바타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곳이 메타버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것이 창작자 경제입니다. 영어로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고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타버스 안에서는 샌드박스 기능을 통해서 뭐든 만들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바타를 통해서 나의 이런 가치라든지 나의 기분이라든지 많은 것들을 표현을 하고요. 이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옷이 필요합니다. 아바타도 완전히 벗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기분을 드러내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수단이 또 옷이고 겉모습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바타의 모습을 정하는 이런 옷을 아무리 게임 안에서 혹은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들이 메타버스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무리 만들어도 사람들이 원하는 건 사실 끝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직접 만들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메타버스 세상에서는 이용자들이 직접 아바타의 옷을 만들어서 입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또 어떤 사람이 만들어서 입었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면은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까지 허용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안에서 나는 전문적으로 옷만 만들어야겠다 이러는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실제 현실에서는 그냥 디자이너 혹은 디자이너가 아니더라도 메타버스 세상에서는 뭐 완전 의상 디자이너로 활동을 하면서 옷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창작자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경제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메타버스에서 실제로 어떤 일들이 좀 벌어지는지 사진과 함께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왼쪽에 보이는 이 가수, 래퍼인데 미국의 트래비스 스캇이라는 엄청 유명한 이제 랩 가수입니다. 근데 오른쪽은 미국의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인 포트나이트에서 이 가수의 아바타를 그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되게 좀 비슷하게 생겼나요? 네, 2020년 4월에 코로나19가 막 확산을 하던 시기에 이 가수가 공연은 하고 싶은데 공연을 사람들을 모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 포트나이트라는 플랫폼에서 내가 공연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둘이 협업을 해서 공연을 열었다고 해요. 당시에는 5분씩 딱 5분씩 그냥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5분씩 9번 공연을 했는데 총 참여한 관객 수가 2,700만 명이 넘었습니다. 네, 엄청나죠. 그것도 한 회차에 가장 많이 몰린 한 회차가 1,200만 명이 모였다고 해요. 온라인상으로. 여러분 혹시 잠실 주경기장,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경기장이라고 하는 잠실 주경기장의 수용 인원이 얼마인 줄 혹시 짐작이 가세요? 10,000명? 6만 명? 네, 정확하게는 뭐 거의 비슷하신데 7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가수들의 꿈이라고 하는 영국 런던의 웸블리 스타디움도 10만 명이 겨우 들어간다고 하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1,200만 명이 모여서 한 번의 공연을 즐긴다는 게 정말 상상 그 이상을 좀 넘어선다고 할 수 있는데 수익도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지금 보시면 이 트래비스 스캇이라는 이 아바타가 신고 있는 신발이 나이키의 신발이라고 해요. 그 나이키의 신발을 3D로 만들어서 신고 있는 건데 이걸 오프라인에서도 그대로 판매를 하는데 이 공연을 본 사람들이 그대로 몰려가서 엄청나게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덕분에 이 공연 딱 45분, 5분씩 9번 한 공연 덕에 창출된 경제적 효과가 247억 원에,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247억 원에 달한다.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공연도 가능한 세상이라는 걸 짐작해 볼 수가 있고. 자, 이 왼쪽에 있는 혹시 걸그룹 누군지 아시나요? 이 블랙핑크라고 하는 우리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K-팝 스타 중에 하나인데 이 블랙핑크도 네이버 제페토라고 하는 한국의 메타버스 플랫폼에 자신들의 아바타를 이렇게 만들어서 자신의 집도 만들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들도 이 제페토에서 팬사인회를 열었대요. 팬사인회를 열었는데 여기도 거의 24시간 만에 4천만 명이 넘는 인원들이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굉장히 많은 팬들이 있는 그런 걸그룹이기 때문에 해외 팬들까지 몰려와서 뭐 실제로 저희가 CD에 사인을 받지는 못하지만 같이 아바타로 찾아와서 아바타끼리 사진을 찍고 또 그거를 자기의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자신의 SNS에 공유를 하는 그런 또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왼쪽 사진, 구찌,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다들 아시죠? 구찌도 이렇게 제페토라는 우리 한국의 메타버스 플랫폼에 입점을 했어요. 구찌에서 판매하는 의상들을 그대로 3D로 만들어서 그대로 아바타들에게 판매를 하고 또 구찌 본사, 이탈리아에 있는 구찌 본사를 그대로 계단 하나까지 그대로 재현을 해놨다고 합니다. 메타버스 세상 안에. 그런 게 가능한 메타버스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서 구찌 아바타 아이템을 팔고 또 그 수익을 얻고 또 Z세대라고 불리는 뭐 10대 혹은 20대 초반의 그런 소비자들에게 자신의 브랜드도 굉장히 홍보하는 그런 좋은 수단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구찌 아이템 실제로 사려면은 핸드백 하나에 뭐 100만 원, 200만 원 굉장히 비싸죠. 하지만 메타버스 안에서는 뭐 1,000원, 2,000원 이렇게 한다고 해요. 뭐 그것도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고 나의 멋짐을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그 정도는 소비를 하고 있고 또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렇게 구찌 아이템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옆에는 CU 편의점이 보이시죠?
우리 편의점 브랜드 CU가 있고 뒤에 저 다리에 무지개 분수 혹시 생각나는 한강의 다리가 생각 있으세요? 네, 저희 여기서 멀지 않죠. 반포대교입니다. 바로 반포대교인데 이 제페토 안에 반포대교 한강 지구 지도가 있어요. 그 안에서 사람들이 마치 한강에 놀러 온 것처럼 뭐 친구들과 라면도 끓여 먹고 그럴 수 있는데 이 CU가 마케팅의 차원에서 협약을 맺고 그 안에 저렇게 편의점을 그대로 열었다고 합니다. 이 안에서 컵라면도 다 있고 삼각김밥도 있고 샌드위치도 있고 실제로 저희가 먹어서 포만감을 느끼지는 못하지만 함께 친구들과 뭔가 공유하고 같이 한강 가서 라면 끓여 먹는 듯한 기분을 충분히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마케팅이라든지 좀 뭐 재미있는 사례를 봤다면 실제적으로 또 메타버스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볼게요. 왼쪽은 현대차의 가상현실 디자인실의 모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VR은 완전히 현실과 격리된 그런 세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현대차의 디자이너들, 현대차 연구소가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미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디자인 센터가 있는데 전 세계에 있는 디자이너들이 같이 VR 기계를 착용하고 한 메타버스 공간에 모여서 이렇게 자동차를 분해해 가면서 어떤 자동차를 만들 것인지 어떤 부분을 색깔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를 뜯어보고 조립해보는 그런 장면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타버스의 특징, 샌드박스, 모래상자. 그러니까 아무리 뭔가 실수를 해도 그냥 되돌려 놓으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저런 부품들을 만들어서 뭔가 조립해보고 안 되면은 또 돈이 들고 하지만 가상세계에서는 그냥 마구 뜯어보고 또 그냥 되돌리면 되고 이제 그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오른쪽은 게더타운이라고 불리는 메타버스 플랫폼인데 업무용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지금 보시면 맨 위에 화상 지금 채팅을 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것처럼 아바타들끼리 서로 가까이 다가가면 자동으로 화상 연결이 되고 또 멀리 떨어지면 마치 우리가 점점 멀어지면 얘기가 안 들리는 것처럼 네, 그런 효과를 구현을 해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이곳으로 이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회사는 아예 사무실을 코로나19가 오니까 사무실 문을 닫아버리고 건물을 팔아버리고 이 게더타운으로 이주를 한 회사도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메타버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이미 가상현실 안에 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은 사실 제가 발표회 처음에 말씀드렸던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한 얘기인데 처음과 끝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된 이유는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메타버스란 것이 점점 우리 삶에 젖어들 것이고 그리고 메타버스가 우리 삶을 더 편안하고 또 윤택하게 바꿔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열린 마음으로 메타버스에 대해서 바라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오늘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좀 이해들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그렇다 하더라도 현실감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현실인지 가상인지. 그러나 가까이에는 팬데믹으로 인해 갖고 어쩔 수 없이 출근을 하지 못하면서 온라인으로 일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실제 실현화되면서 10년은 감각적으로 미래가 당겨지지 않았나 네. 하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그렇죠. 메타버스 직전까지 저희가 상식 조금 듣고 있던 키워드들은 AR과 VR입니다. 네, 예, 맞아요. 고글을 쓰고 그런 가상 세계랑 접속하는 게임에 가까운 그런 것들이 저희가 알고 있던 정도의 디지털 가상 현실이었는데 메타버스 이러면 이제 누구나 이 세상이 다 그쪽으로 옮겨간다고까지 얘기하니까 네. 이거 뭐지? 어떻게 설명 좀 해주세요. AR과 VR을 쓰고 보던 세상하고. 우선 AR과 VR에 대해서 이게 있어야 무조건 메타버스가 된다 이러는 의견들도 많이 있는데 아니죠, 그거는. 네,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네네. 저희가 지금 메타버스 서비스라고 부르는 것들 아까도 소개드렸지만 제페토라든지 그렇죠. 또 뭐 포트나이트라든지 로블록스 네, 최근에 상장을 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그런 서비스들은 아직 다 스마트폰이라든지 저희 컴퓨터, PC, 네네. 노트북 이렇게 이걸 통해서 접속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R과 VR이 이후에는 메타버스 기술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메타버스에 접속하는 관문, 게이트웨이는 해주겠지만 메타버스를 하려면 무조건 그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메타버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해가 좀 심해질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AR과 VR이 또 그렇게 먼 얘기가 아닌 게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제는 메타죠. 메타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 같은 회사들이 굉장히 열심히 이 기계들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제품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굉장히 가격이 비쌌는데 요즘은 가격도 많이 낮아지고 또 성능은 그보다 훨씬 좋은 제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마치 스마트폰처럼 조금 대중화하는 게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실감나게 접근하기 위해서 그 구글이 필요한 거지. 네. 사실 폰으로도 접속할 수 있고 그렇죠. 예, 충분히 가능한 건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워낙에 큰 시장으로 넓혀지다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란 세상은 나눌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가질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었는데 보이지 않는 세상에 또 하나의 지구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운 영역으로 사회, 경제, 문화가 확장될 수 있는 대단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어렴풋한 두려움을 갖고 있고 기쁨을 갖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 그렇게 많은 영역으로 확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경제적 가치가 틀림없이 있을 터인데 네. 그러다 보니 주식시장에서 엄청나게 메타버스 관련된 주식을 사야 된다고 지난주에도 엄청 떠드는 것 같았어요. 네, 맞습니다. 네네.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거에 사실은 힌트가 많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예, 어떻게 접근하면 될까요? 저희가 만약에 그런 메타버스 회사를 투자를 한다거나 예, 그런다면. 그래서 저도 사실 책 출판을 한 뒤에 네네. 주변에서 뭐 아버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제 그래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냐 메타버스로 소위 돈 벌려면 그쵸, 어디에 투자해야 그쵸.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방금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메타버스 뭐 메타버스 기업에 투자를 네. 어디를 해야 되냐라고 물으신다면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메타버스 기업은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쵸. 왜냐하면은 메타버스를 완성한 회사도 없고 내가 메타버스를 합니다라고 하지만 그 세계를 전체 혼자 다 만들 수 있는 회사도 거의 없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대신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메타버스 산업을 좀 보는 투자자의 관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예를 들어 자동차 산업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네. 자동차 산업이라고 하면 자동차 회사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 현대차, 기아차, 뭐 벤츠 같은 완성차 회사죠. 네. 뭐 테슬라 같은. 그렇지만 투자자의 관점에서 자동차 산업이라고 한다면 뭐 타이어 만드는 회사, 심지어 석유 회사, 그리고 또 테슬라 같은 전기차가 유행하면서는 배터리 회사들도 이제는 자동차 산업이라고 부르잖아요. 네네. 그 안에 들어가는 전자장치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한 산업에는 굉장히 많은 배후 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지켜봐야 되는데 메타버스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가상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기술들을 조금씩 발전시켜서 이 기술들을 총합을 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지금 기술을 갖추고 있는 회사들을 좀 보는 게 좋을 네.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컴퓨터 그래픽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 있겠고. 네, 있을 거고 그리고 또 통신 회사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메타버스가 사실 업계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여쭤봐도 실제로 메타버스 서비스 하시는 분들도 아직은 멀었다. 네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통신만 해도 5G인데 뭐 6G, 7G는 돼야 네. 정말 우리가 이질감 없이 정말 그냥 문 밖에 걸어 나가면 메타버스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되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통신 회사들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할 수 하게 있기 될 때문에 테고. 그런 산업들을 네. 좀 지켜보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플랫폼이라든가. 네네. 네, 플랫폼도 있고요. 네, 어떤 분야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그 새로운 산업이 싹 트면 거기에 또 새로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야 될 일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일자리가 굉장히 많아질 것 같은데 네. AI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하지만 또 다른 영역에서 또 다른 산업이 시작되고 엄청나게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그런 현재도 그런 직업들을 구현해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좀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네네. 네, 이미 메타버스 안에서 새로운 직업을 갖고 수익을 창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네. 소위 전업으로 가상세계 속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다. 네. 메타버스로 출근하는 분들이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대표적으로는 게임 개발 혹은 게임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로블록스라는 미국의 플랫폼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 플랫폼은 게임 안에서 또 다른 게임으로 이동을 해서
게임을 즐기는 그런 친구들과 게임을 즐기는 좀 특이한 형식의 플랫폼인데 이 다른 게임들은 모두 이용자가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임들을 전문적으로 좀 개발을 하고 또 다른 이용자들에게 접속하세요라고 공개를 했을 때 다른 이용자들이 이거 너무 재밌는데 이러면은 입장료를 또 내기도 하거든요. 그런 수익들을 좀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게임 디자이너 직업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20살 된 청년이 네. 코딩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이죠. 프로그래밍을 전혀 모르는데도 한 달 만에 게임 하나로 5천만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려서 좀 기사에도 많이 나오고 입장료를 받아서요? 네, 입장료 와. 아이템을 팔아서. 입장료를 받는 게 제일 좋아 보이네요. 아, 그렇죠. 화제가 된 적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또 게임을 개발하지 않아도 게임을 개발할 줄 몰라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로블록스라는 회사에서 이용자들이 직접 와서 게임을 만들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이런 장치들을 지원을 해요.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저는. 네. 어떻게 접속하라는 거지? 어떻게 디자인하라는 네, 거지가.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자기 아이디어만 조금 있으면 거기서 주는 그런 뭐 다양한 장치들, 뭐 아니면 요소들을 결합을 해서 그냥 게임을 구현하기만 하면 그걸로 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아바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 나 자신을 좀 꾸미고 나의 개성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인데 이 제페토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은 이 아바타가 특히 중심이 되는 그런 서비스예요. 아바타를 굉장히 예쁘게 꾸미는 것부터 네네.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의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네. 그런 의상도 직접 이용자들이 만들 수 있게 만들어뒀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처음에 만들어서 한 2천여 벌 정도를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네. 실제로 이 아바타 의상을 직접 이용자들이 만들 수 있는 기능을 공개하자마자 이용자들이 뭐 10,000벌, 1,000,000벌 가까이 지금 쌓였다고 하는데 그렇게 만들고 또 그거를 판매하고 네네. 또 마음에 드는 의상이 있으면 사서 구입을 해서 남이 만든 거지만 내가 사서 입고 그런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이미 활성화돼 있다는 네, 거죠. 그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 그분도 20대 초반의 여성 디자이너 분이신데 이제 그냥 재미로 제페토 안에서 그냥 옷 몇 개 만들어서 자기가 입고 다녔는데 사람들이 네.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 옷이 너무 예뻐요. 나도 사고 싶어요. 이래서 판매를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이 한 3년 정도 활동을 하셨는데 거의 월 수입 뭐 1,5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시면서 물론 굉장히 그분은 초창기부터 또 독보적인 위치로 자리하신 분이긴 한데 그래서 이후에도 그런 디자인을 하고 싶은 분들 교육을 하기도 하고 네네. 아니면 다 같이 모여서 협업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런 생태계 자체를 좀 꾸리는데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끝으로 메타버스를 뭔가 처음 접근하고 싶다 하는 분들께 한마디 무엇부터 시작하세요? 네. 어디부터 공부하세요? 우선은 메타버스 세상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우리 삶 곳곳에서 이렇게 퍼져 있기 때문에 네네. 메타버스가 뭐 언제 오지? 혹은 오긴 오나? 이렇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뭐 메타버스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 사실 크게 돈이 드는 것들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간단히 정말 스마트폰 앱으로도 해볼 수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AR, 뭐 VR 기술들이 각각 뭐가 있는지 한번 체험해 보시면은 뭐 지금 메타버스가 오기까지는 그래도 몇 년이 네. 본격적인 메타버스가 오기까지 몇 년 남았다고 하지만 그런 식으로 좀 기회를 보시고 조금 지금 문틈이 열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틈 사이로 메타버스에 대해서 좀 체험해 보시고 또 아이디어를 내 보신다면 마치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카카오톡이 등장을 하면서 이렇게 큰 회사가 됐듯이 그쵸. 많은 분들도 메타버스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 굉장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시장을 선점하고 시작하신 분들도 좀 계시고, 그럼요. 그리고 메타버스가 내게 찾아오기 전에 그 선점하신 분들을 모델로 해서 우리가 먼저 찾아가 보는 그런 노력을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팬데믹 이후에 우리 일상을 비롯해서 사회, 경제, 문화 많은 것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죠. 세상에서 가장 오래 생존하는 종족은 똑똑하거나 가장 강한 놈이 아니라 변화에 빨리 적응하고 살아남는 놈이 적응하는 최고의 강자라고 얘기합니다. 찰스 다윈이 한 말씀이시죠. 지금이야말로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매우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변화하는 세상을 경험하는 일, 만만한 책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만만한 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흥미진진한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